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최동근 센터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부득이하게 1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앞부분에 짤막하게 1차년도의 추진 성과와 2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로 오늘 저희 성과물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차 표준화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무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희 과제는 7년간 자율주행차 표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 7개 기관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기관은 저희가 표준협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고, TC공사의 국내 전문위원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6개 기관과 협업해서 표준 또는 표준 특화 분야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1차년도에는 주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한 건, 그래서 자율주행 의도 메시지에 관련된 국가표준 한 건, 그리고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을 새로운 6개 기관과 협업하는 체계로 구축해서 우리 기석철 교수님께서 위원장 하시는 정책분과라든지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간의 협업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사업단에서 운영하시는 전반적인 R&D 기관 중에서 자율주행 표준화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 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표준화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저희 이제 1차년도에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짤막하게 지금 슬라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2차년도는 특히 이제 국제표준 중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어 분야와 인간공학,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관련된 국제표준 개발을 한 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표준을 3건, 주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표준 3건을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개발한 우리 3개 기관이 개발한 그 표준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표준 개발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서 R&D 기관에 제공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제 표준 개발이 조금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들은 자율주행 운행 설계 영역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단체 표준을 제정해서 향후 국가표준이나 국제표준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표준협회 1차년도 성과 중에서 오늘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체계와 연계해서 저희가 표준화 메가트렌드, 즉 기술 개발 시에 현재까지 제정된 표준 중에서 우리 R&D를 하는 연구진들이 어떤 표준에 좀 주로 주목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개발 중인 표준 중에서 어떤 표준들이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준협회에서는 주로 차량 융합 분야,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 TTA와 ITS 코리아에서는 3대 중점 분야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협회에서는 말미에 그 서비스 분야와 생태계 분야를 간략하게나마 커버해서 그 내용들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차량 융합 신기술 분야는 8대 중점 분야, 그리고 37개 소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기술이라든지 엔투엔드 협력형 제어 기술, 또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R&D 참여하시고 또 국제표준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제가 해당되는 기술의 예타 보고서, 또 관련된 공개된 RFP, 또 우리 저희 표준화위원회에서 공개됐던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시는 것처럼 총 그 8개 분야의 as 핵심 표준, 현재까지 개발된 표준 중에서 연구진들이 꼭 보셔야 될 표준들과 앞으로 향후 5년간 주요한 표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컴퓨팅 기술 분야 중에서도 차량용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as 핵심 현재 표준, 현재까지는 주로 차량용의 네트워크이 린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어떤 그 5세기에서 주로 이제 자동차의 오작동, 또 전자장치의 결함 등에 관련된 표준들이 주로 이제 실시간 소프트웨어로 적용되는 핵심 표준으로 많이 참조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저희 ISO TCB22, SE31에서 제정하는 ISO 17356 시리즈,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많이 다뤄지고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표준들은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기존의 차량 네트워크, 캔 네트워크로는 이런 데이터의 부하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대용량의, 그래서 에더넷을 활용하는 표준들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표준들이 이미 제정이 되었고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에 필요한 에더넷 표준들이 많이 핵심적으로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에더넷 표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운영되는 운영 시스템, 또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
그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위원회는 TC21에 이제 SA30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워킹그룹 3의 인비이클 네트워크와 워킹그룹 6, 익스텐드 비이클 리모트 다이그노스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SA2에는 그 드라이버 비이클 인터페이스 등의 내용이 있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간 쪽의 오토사의 플랫폼 등이 아주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첫 번째 이 차량용 컴퓨터 기술 분야 중에서도 기록 장치 분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차량이 자율주행차로 발전을 하면서 사고 기록 장치, 운행 기록 장치의 표준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전통적인 승용차가 크게 그 사고 기록 장치,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 EDR과 운행 기록 장치, 디지털 타코그래프 DTG 표준으로 주로 양분되어서 ISO, IEC, SA 등에서 표준들이 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의 그 사고 기록 장치 중에서 영상 분야의 표준이 IEC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표준이 도입되면서 이런 주행 중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운행 기록 장치 DTG와 사고 기록 장치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가 통합이 되는, 융합이 되면서 자율주행용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조금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브용 EDR 그리고 DSS-AD 이런 내용의 표준이 급부상하고 있고, 특히 UNEC 레귤레이션으로 제도에 반영이 되면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참여해야 될 것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했고요. 세 번째로는 차량 탑재형 인지 예측 센싱 기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센서 인터페이스, 즉 그 자율차에서 주변 상황 인지를 위한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라든지 이런 관련된 논리적인 인터페이스의 표준 자체가 현재까지 개발이 되었고 많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ISO 23150과 같이 센서 인터페이스의 성능, 또 IEEE의 P2936과 같이 그 라이다의 성능을 측정하는 표준들이 훨씬 더 이제 활용이 많이 되어서 기능이라든지 성능에 관련된 표준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자율주행차의 지도, 측이, 포지셔닝에 관련된 메가트렌드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존의 그 지도 정보보다 훨씬 더 정밀한 소위 말하는 LDM에 대한 그런 표준들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ISO 18750이라든지 이런 LDM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동적 정보 교환, 측위에 대한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보다 진보되고 보다 정교해지는 측위를 필요로 하는 ISO 2272, 2276 시리즈와 같이 어떤 그 다이내믹 데이터와 그 스태틱 데이터 간의 어떤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에 활용이 되는 내용들이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저희는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는 기존의 그 분류 네 번째 엔투엔 협력형 제어 기술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에 관련된 표준들이 상당히 제어에 관련된 표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묶어서 좀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기존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직선 구간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 주차, 저속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소위 말하는 운전 보조에 관련된 표준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의 정말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런 표준들이 중심으로 해서 CLM이라든지 특히 스티어링 회피, 폴백 대응 그런 내용들에 대한 표준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탑승자의 상호작용, 소위 말하는 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인간공학 관련된 표준화 트렌드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이제 저희가 그 좀 단적인 부분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였다면, 최근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제어 권이 전환이 발생되는, 그래서 운전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어 권한을 이양을 받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과 연계된 그런 HMI 인터페이스 표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ISO 15007에 관련된 표준들이 주였다면, 향후에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TS5283, 즉 자율주행의 제어권 전환이라든지 패신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관련된 표준들이 앞으로 향후 5년간 아주 중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설계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자율주행차, 자동차의 전자제어 장치 결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오작동의 발생과 차량의 경우로 인한 사고 유발을
통한 생명을 위협하는 표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이소의 인터널 시스템에 관련돼서 봤을 때 TC 자율주행 분야 중에서 탑5에 들어가는 임팩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 2626이 기능 안전에 관련된 표준, 소티프 의도된 기능 안전에 대한 표준들이 현재까지 개발돼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면 향후 5년 10년간은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표준,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그런 프로세스, 설계, 검증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차량 탑재형 부품 및 시스템 평가 기술입니다. 이 분야는 자율주행 관련 시험 표준이 우선 시스템 평가를 위한 표준 제정으로 방향이 좀 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의 ODD에 대한 정의라든지 시험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 등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예를 들면 ISO 22733, 소위 말하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어드밴스드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표준들이 중요했다면 향후에는 ISO 현재 그 DIS 단계에 있는 34502 시나리오 베이스드 세이프티 이밸류에이션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시나리오 표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시나리오 표준과 시험 표준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번에 그 메가트렌드 보고서에서는 기술 개발 연구진들이 자주 문의하거나 혼란스럽게 여기는 주요 표준과는 비교표를 작성하여서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를 예를 들면 앞서 그 사고 기록 장치 말씀을 드렸는데요. KSC 5078은 자동차용 사고 영상 기록 장치인데 이 표준과 UNEC 레귤레이션 넘버 160번의 사고 기록 장치의 규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비교표라든지, 그런 또 UNEC 레귤레이션 160번과 UNEC 레귤레이션의 157번에 보면 차선 유지, 또 DSSA에 관련된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표를 제시해서 연구진들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 영업 분야 설명을 마치고 짧게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에서는 향후에 그 크게 이제 문영준 박사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세 개 분야, 즉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자율주행의 어떤 대중교통 활용, 공유차 서비스에 관련된 표준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행정의 도시관리 서비스,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스마트시티랑 연결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의 모니터링 서비스, 어떤 그 시스템 오류가 됐을 때 자동 시스템 표준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특히 이제 그 긴급 군환 서비스라든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얼러트가 가서 이게 경찰청으로 간다든지 하는 예방순찰 서비스 표준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생태계 분야는 규제 이제 과제의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 표준화 과제도 이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했을 때 UNEC 레귤레이션을 조금 정리해서 로드맵에 담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UNEC 레귤레이션 중에 155번, 156번, 157번과 같이 자율주행 관련된 주요 규제에 담는 내용들을 저희 로드맵에 수록해서 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굉장히 짧지만 저희 차량융합 신기술 분야 표준화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협회 사업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그 TTA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설정했던 그 연구 개발 목표하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성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차년도 계획을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총괄표는 아까 그 앞서서 그 표준협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고요. 저희 그 TTA는 그 ICT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약 한 50개 정도의 그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매년 한 300건 정도 규모로 ICT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매년 저희가 그 ICT 주요 기술별로 그 표준 그 개발 전략을 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그 주요 부처에서 그 표준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로 자료로서 활용이 되거나 특히 이제 과기부에서 그 표준 개발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그 개발한 표준화 전략 내용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표준화 대응과 관련돼서 저희 TTA는 그 한국 ITU 연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JTC와 전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기술을 그 국제 표준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과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표준화 국제표준 전문가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저희가 이제 민간 ICT 표준화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40개 정도 그 ICT 표준화 포럼에 대한 운영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그 TTA의 자원과 그다음에 역량을 이용을 해서 저희 그 혁신 사업 과제 전체 기간 동안 저희 TTA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제 표준 2건 그다음에 단체 표준 3건 제정, 그리고 표준화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개정 포함해서 2건을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내용들보다도 저희가 기간 동안 그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체 기간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기반 조성 차원에서 중장기 표준화 로드맵을 한 건을 개발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국내 그 자율주행 전문가 풀을 좀 구성을 해서 이런 표준안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자문을 좀 원활하게 받고 그다음에 전문가 간의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약간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노력을 해서 이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표준화 로드맵을 개발을 했는데 그 저희 TTA가 생각하는 그 표준화 로드맵의 취지는 그 혁신 사업 R&D의 결과물이 잘 이렇게 표준화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그 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이고 이제 전략적으로 그 R&D 결과물이 표준화에 연계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자료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그 로드맵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TTA가 이번 혁신 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과기부가 소관하고 있는 그 ICT 융합 신기술 분야 8개 중점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8개 중점 분야별로 총 21개 이제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들 그 세부 과제를 21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표준화와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외부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각 중점 분야별로 이제 저희 표준화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표에 보시는 형태처럼 그 각 분야별로 표준화 항목이 무엇인지 야열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항목별로 그 표준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관련된 표준이 개발이 됐는지 아니면 개발 중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R&D와 연관성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그 표준화 우선순위가 앞선 건지 뒤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표 형태로 해서 저희가 로드맵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그 키워드 중심의 그 트렌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이지지 핵심 표준 쪽의 그 트렌드를 보시면 앞서 그 ICT 융합 신기술 그 8대 중점 분야별로 관련된 표준, 국제 표준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핵심 표준을 선정을 하고 그 핵심 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술적인 어떤 키워드를 대상으로 대표성을 띠는 키워드를 뽑아서 어떤 트렌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AJD 핵심 표준의 그 기술 키워드 중심으로 그 트렌드화 시켰고요. 이런 과정에서 약간 좀 전문가들 간의 또 이견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가급적이면 이제 그 R&D와 연관성이 높은 거, 혁신 사업 R&D 연관성 높은 거, 그리고 그 표준 중에서 최근 제정 시기가 가장 좀 앞서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시장의 파급성이 좀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좀 우선으로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그 키워드화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에이지 핵심 표준 부분에 보면 그 자율주행 그 분야에 딱 적용되는 표준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자율주행 분야를 언급하고 있는 표준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핵심 표준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투비 전략 표준에 대한 키워드를 뽑는 과정은 일단 그 핵심 표준을 그 주요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핵심 표준을 레퍼런스해서 이제 개발 중인 표준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단 조사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R&D 혁신 사업의 그 R&D 그 결과물이 실제 국제 표준화에 선제적으로 어떤 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키워드가 뭔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뭔지를 해서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투비 전략 표준의 그 트렌드의 그 키워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비 전략 표준의 내용을 보시면 보통 이제
그 앞서 핵심 표준과 달리 그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거나 활용이 가능한 어떤 표준론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몇몇 부분들은 저희가 그 현재 개발 중이지,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지금 시작 안 된 그런 기술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행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빅식별화 부분, 그다음에 특히 멀티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같은 분야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대로 지금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표준화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혁신 사업 R&D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R&D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동시에 국제 표준화 이렇게 현재적으로 저희가 주도를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그 메가 트렌드를 구성하고 있는 한 수십 종의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좀 너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ICT 융합 신기술 분야의 8대 중점 분야를 저희는 한번 자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 AI하고 이제 데이터 분야, 그리고 그 V2X 통신 기반의 응용 서비스 분야, 그리고 이제 차량 네트워크 보안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이 세 가지 분야에 맞춰서 좀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들을 몇 가지 뽑아서 선정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ITT에서 제정된 H.551이라는 표준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일단 발전된 어떤 형태의 그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는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뭐 전송이 되는 차량 뭐 어떤 데이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전송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컴포넌트들 간의 어떤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의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투비 전략 표준으로 저희가 지금 선정한 것은 첫 번째로 그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ITT의 그 F.AI RMCDP라고 현재 개발 중인 표준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학습을 위해서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의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학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그 대용량 어떤 광범위한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학습용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종 차량 간의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필요한 데이터 포맷에 대한 규격 일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본 표준의 어떤 중요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은 그 JTC1 SC42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AI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획, 개발, 그다음에 테스트, 뭐 검증, 그다음에 폐기, 전주기 어떤 라이프 사이클 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 중인 표준이고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뭐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뭐 이런 개념과 조금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향후에 그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 표준도 역시 잘 크게 레퍼런스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투비 전략 표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V2X 통신 기반의 어떤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입니다. 이거는 미국 자동차공학회 J273호 표준이고요. 이거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벤트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메시지 셋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어떤 구성 요소로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 표준을 일단 잡아봤고요. 투비 전략 표준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V2X 통신 기반의 응용 서비스니까 뭐 주행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의 어떤 고속 이동 상황 속에서 초저지연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4 이상의 어떤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 기반의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국제 표준화 기구 등에서 아직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혁신 사업의 R&D를 보면 그 주행 협상에 필요한 어떤 프로토콜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차량의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혁신 사업에 있는 결과물들을 이런 쪽에 좀 선제적으로 국제 표현을 시키면 저희가 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보안 쪽인데요. 이거는 I2T에서 엑스다 137이라고 137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보안 위협이라든지 요구 사항을 정의한 표준이고요. 특히 137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V2X 통신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별로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로 이제 도표화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고, 이제 투비 전략 표준으로서는 지금 I2T에서 역시 SE17의 그 보안 분과에서 개발되고 있는 표준인데,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침입 방지 시스템에 대한 방법론을 담고 있는 표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고려대학교하고 현대자동차가 좀 주도로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실제 산업계의 어떤 그 요구가 담겨져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이 개발이 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어떤 보안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 분야와 관련된 그 국제 표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저희 표준협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맵의 주요 표준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봤고요. 예,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는 이제 약간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혁신 사업의 R&D와 저희 표준화가 어떻게 잘 연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운영하기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참석자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을 해서 내년에 좀 분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년도 계획입니다. 차년도에는 저희가 국제표준 제안 한 건하고 그다음에 단체표준 한 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표준은 좀 더 아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 사이버 보안, 자율자동차 침입 방지 시스템과 관련된 그 저희가 표준 항목을 발굴을 해서 I2T를 타겟으로 저희가 국제표준 한 건을 제안을 하려고 있고,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쯤에 좀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체 표준 부분은 저희가 그 AI 학습용 데이터 분야 쪽 관련돼서 TTA 단체 표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년 12월까지 좀 개발을 해서 진행할 걸로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두 건의 어떤 표준화를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TTA 자체 참여연구원의 주축으로 이제 진행할 거지만, 외부 전문가, 표준 전문가나 기술 전문가들의 어떤 협력과 그다음에 자문을 통해서 표준화를 좀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별도의 어떤 그 분과를 운영을 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TTA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김민영입니다. 저희는 앞선 저희 한국표준협회랑 TTA가 발표한 것과 같이 저희 도로융합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메가트렌드 쪽을 연구를 했고요. 오늘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앞선 발표와 동일하게 저희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체 차년도에 대한 연구 개발 목표, 그리고 올해 차년도에 어떤 로드맵을 개발했고 어떤 분과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차년도 22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발표가 공유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국내 ITS 분야의 표준화 전담 기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표준화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동일하게 ITS 분야의 표준개발 협력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한 120여 종의 KX를 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는 CITS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표준화와 인증 관련된 업무를 지금 한 7년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S 표준총회라는 민간 표준화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약 한 120여 종의 단체 표준에 대한 제정 등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국내에서 ITS 분야로는 표준에 대해서 감히 대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한 7차년도의 연구 기간 동안 저희 협회는 도로 분야의 표준화 로드맵을 한 건 제정을 하고, 저희 한 2단계 정도에서 한번 개정을 하면서 표준화 로드맵을 2건 정도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포럼을 연 4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저희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 그 관련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율주행 레벨 4에 대응하는 도로교통 분야 표준화 로드맵을 한 건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포럼 운영을 하면서 4회에 포럼 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표준화 로드맵 도출에 앞서서 저희 도로교통 기술 분야에 있는 그런 주요 중점 분야, 도로 인프라라든지 교통안전 인프라, 그리고 주행을 안내하는 기술, 그리고 교통을 운영 관리하고 정보를 융합하고 그에 대한 실증 기술 6대 중점 분야에 대해서 전체 18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핵심 표준이 뭐고 전략 표준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약 한 70여 건의 표준화 항목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에 대한 도로교통 융합 분야 메가 트렌드를 도출을 했고요. 지금 도로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 3개 분야, 그리고 각각 그 안전 인프라, 실증, 도로 융합, 그리고 교통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 각각 한 가지씩 핵심 표준 분야를 선정을 하였고요. 그에 대응하는 전략 표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앞서서 위에 3개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로 인프라 분야에서 고정밀 지도라든지 CITS와 관련된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장치와 인간 간의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 핵심 표준이라고 하면은 미래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서서 고정밀 측이 보정에 대한 LDM이라든지 자율차를 위한 보안, 그리고 운행 설계 영역이라든지 ODD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략 표준 분야로 지금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핵심 교통 안전 인프라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각각의 VDS라든지 CCTV 개별 자체 검지를 활용하는 기술이 주요했다면 미래에는 그 여러 가지 다종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교통 정보가 음영 구간이 없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도록 V2X 센서 쉐어링이라는 기술 파트를 전략 표준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현재 핵심 표준에 있어서는 도로 분야에서는 각각의 정리되고 운영되는 기술들이 결국에는 주변의 여건이나 도로 환경, 기상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레벨 4 대응하는 도로 인프라 기술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핵심 표준에 대해서 하나 선정을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서 인간이 수행해야 되는 내용과 어떤 행태에 대한 것들의 공통 기본 개념을 정의한 표준으로 이 부분은 ISO에서 이미 테크니컬 리포트로 개정이 돼서 발간이 된 표준입니다. 네, 다음으로 또 대응도로 인프라 기술에서 또 하나 전략 표준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율주행 레벨 4에서는 한정된 구간에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운영 설계 영역 ODD나 저속 주행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표준을 분류하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표준은 워크 아이템으로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표준으로 지금 전략 표준에 집어넣었습니다. 도로교통정보 융합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략 표준 하나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미국 교통기술협회 쪽에서 지금 정의를 한 표준이고 협력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는 차량 혼자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했다면 도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량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인프라라든지 보행자 등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그런 도로 환경을 파악하고 오히려 자율주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협력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한 표준을 지금 이제 제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현재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표준이고요. 내년 정도에 국내 표준으로 부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융합실증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핵심 표준을 하나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량이 서로 ACC라고 해서 서로 간격 조정을 하면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차량 레이더 기술만에 의존을 했던 기술에서 지금 좀 더 이제 협력 C가 붙으면서 코오퍼레이티브라는 내용이 붙으면서 협력형 적응 순항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성능 요구 사항과 시험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ACC 표준이 그 차량 레이더만으로는 그 순항 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확장을 해서 CACC 표준으로 지금 제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ACC에서 표준은 CACC, 도로의 주변 상황과 협력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실증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벨 4에서는 제한된 환경에서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 설계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 영역 안에서의 성능 요구나 시스템 요구사항, 테스트 절차 등이 정의된 표준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표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올해 도로교통 쪽 육분과 운영을 하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면 저희 분과 같은 경우에는 ITS 분야의 국제표준화 기술 커미티인 TC204의 워킹그룹 16, 17, 18 여러 개 워킹그룹이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좀 나눴고요. 마지막 12월 달에는 저희 관련된 기술 발전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분과 운영을 통해서 ISO의 표준 활동이나 어떤 국제 표준 제안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 표준별로 주요 표준에 대한 단계별 투표 문서를 검토한다라든지 국내 기술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 전문가분들의 투표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에 지원을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년도는 지금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럼 운영에 중점을 두고 거의 저희 국내 관련 기술이 활성화되는데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ISO TC204가 봄, 가을 2회 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회의 전후에서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내용을 수렴을 해서 국내 표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내 대응 방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강국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한 표준 개발에 대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 소개와 개발 목표, 연구 개발 성과와 차년도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과제 총괄표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소개 및 개발 목표입니다.
일단 저희 학회는 간단히 표준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회는 2009년에 표준개발협력기관이라는 COSD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현재 그 TC22 도로 차량 분야와 ISO TC70 내연기관 분야의 표준을 지정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약 582종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단체 표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저희 학회 회원으로 이제 산학연 표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표준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다양한 표준 개발 회의 및 개발에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저희 학회에서 진행할 이제 7년간의 계획을 크게 말씀드리자면요. 그 표준 창출 활동으로 이제 국제 표준을 2건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거와 이제 국가 표준을 2건 개발하고 제안, 단체 표준을 4건 개발하고 제정하는 게 목표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표준화 기반 조성 활동으로 이제 차량 융합 분야의 표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차량 융합 분야의 국제 표준을 대응하고 이제 국내외 표준 개발 성과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학회가 진행한 표준 개발 성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원래 이제 단체 표준으로 이제 강원대학교 탁태호 교수님이 주축으로 되어서요. 차량 동력학 시뮬레이션 일반 요구 조건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이제 승용차의 차량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수학적 모델과 제어기, 입력 데이터, 차량 거동을 제어하기 위한 주행 제어 방법과 신호 처리에 대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규정한 표준이고요. 그 이외의 내용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발표 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개발의 주요 내용은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성 요소, 시뮬레이션 방법, 물리적 시스템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주행 제어 방법이 포함된 표준이고요. 다양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차 쪽에 활용하도록 표준을 개발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표준 개발한 내용입니다. 해당 표준은 이제 국가 표준으로 가기 위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요 개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그 기존에 이제 SA J3016이라는 그 레벨 표준이 활용돼서 사용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이제 국내형 레벨 표준을 개발하고자 조금 요구 사항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최초에 저희는 이제 그 국제 표준을 그대로 부합화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형 그 자율차 레벨 표준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양한 그 산학연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때 이제 국내만의 그 레벨 표준을 그대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국제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국제 표준을 그대로 활용하되 다만 이제 뭐 해설적인 부분은 이제 좀 최대한 국내 실정을 반영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붙이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그 주석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국내 실정에 맞도록 이제 그 레벨 표준을 만드는 것을 개발이 정해져서 그 개발 방향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표준 적용 범위 및 목적으로는 이 표준은 지속적으로 동적 운전 작업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자동차 운전 자동화 시스템을 설명하며 운전 자동화 없음 레벨 0에서부터 완전 운전 자동화 레벨 5까지 자동차와 도로에서 자동차의 작동에 대한 6가지 레벨의 세부 정의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표준은 이제 1단계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 1단계 이후에 이제 2단계로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이제 가이드, 이 해당 표준에 대한 가이드 표준과 적합성 요구 조건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2단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요 해당 표준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박사님을 이제 작업 반장으로 주축으로 해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제 뭐 그 법제원 쪽도 있고요. 그 국토부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업계들이 참여해서 해당 표준 개발에 참여를 하여 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표준 주요 내용은 이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제 단계로 나눠져 있는 표준이고요. 운전 자동화 레벨 요약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표준 개발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개발 성과로 이제 저희가 표준 분과를 운영을 하였고요. 네. 저희는 그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에서 차량 제어 표준화 포럼에서 차량 제어 분과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학교 탁태호 교수님께서 이제 분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표준 자동차의 제어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표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담당하는 국제 표준 활동으로는 ISO TC22, SC33에 대한 활동 현황과 ISO TC204 워킹그룹 14에 대한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약 요 차량 제어 분과를 포함해서 약 4개의 회의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 중인 그 국가 표준과 단체 표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첨부와 같이 표준 분과의 개최 결과 내용입니다. 예, 저희 저희 학회가 담당하는 이제 과제 목표로 이제 차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차년도 추진 계획은 이제 국가 표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벨 표준에 대한 그 2단계 표준으로 이제 2단계 국가 표준 제정을 한 건을 하겠고요. 그리고 단체 표준 신규 단체 표준 한 건을 개발합니다. 단체 표준은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향 장치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단체 표준을 개발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준 기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차량 제어 분과와 이제 연구위원회 그리고 표준화 추진 협의체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학회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이석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자율주행차 안전보안 관련된 부품 개발 및 프로세스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예,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과제 총괄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를 잠깐 설명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첨단 자동차의 그 완성과 부품에 대한 안전보안 관련된 연구 및 표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VDA 지정한 그 에이스파이스 관련된 신사원 공식 교육기관이고, 특히 ISO TC22, SC32에 관련된 대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표준 및 기술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7년도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체 표준 한 건을 올해 완료하고 4회 이상의 표준 포럼 개최를 계획을 되어 있는데 올해는 총 8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올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한 부분은 단체 표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율주행 차량 안전 및 보안 부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입니다. 자동차의 전기 전자 및 통신 기술 전문위원회의 그 검토를 받아가지고 현재 자동차공학계 홈페이지에 예고고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단체 표준의 내용에는 다음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장 시의 안전 또는 고장 시에 대한 저하되는 기능 구현을 비롯해서 총 8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그 이미지로 표시가 돼서 아마 자세히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오른편에 보이시는 이제 목차의 내용으로 좀 표준을 저희 구성을 했습니다. 목차에 따라서 자율주행에 의한 안전 및 사이버 보안 원칙, 설계에 의한 체계적인 적용,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안전 설계 지침 및 일반 논리에 대한 아키텍처까지 총 8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ISO TC22, SC32에 대한 국내 대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SC32 산하에는 총 13개의 워킹그룹이 있는데요. 이 중에 워킹그룹 2, 8, 11, 12, 13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워킹그룹 14번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가지고 ISO 8800 제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표준 분과 현장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올해는 총 4번의 그 표준 분과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각 분기별 둘째 주 목요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 6, 9, 12월에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3월에는 오프라인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에 6, 9, 12월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워킹그룹 2, 8, 11, 13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주로 했었는데요. 마지막 이제 이번 달 16일에 진행했던 회의에서는 이제 그 워킹그룹 14번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좀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세이프티 앤 AI라고 명명이 되는 이제 워킹그룹 14번이 원래 워킹그룹 8번에 배정되었던 ISO 8800 ISO 파스 8800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워킹그룹 14번으로 재배정이 되면서 잠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22년도 추진계획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국가 표준과 단체 표준 각각 한 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표준 표론 개최는 연 4회 이상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차 안전 보안 시나리오 검증 및 타당성 확인 지침서에 대한 단체 표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 대응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국가 표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차 안전 보안 인증에 관련된 대응 체계 운영과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 회의 참석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 첨단자동차 기술협회의 사업 평가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종명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과제 총괄표는 앞서 진행한 대로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소개 및 개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IT 융합 제품 안전성 기반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약 5년간 기능 안전성, 성능, 신뢰성 평가에 대한 것들을 20년까지 저희가 구축을 하였고, 현재 20년부터 23년까지 OEM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저희 이 사업에서 저희 기관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표준화 한 건을 개발하고요. 개발 및 제안이 한 건이고요. 또 이 활동을 위해서 표준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위원회 연 4회, 그 다음에 표준 포럼 분과위원회 연 4회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사업계획서에서 차량 융합 분야 센서 인터페이스 분과로 시작했는데 올 10월 달에 모빌리티 서비스 분과로 신규 분과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기관 연구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 단체 표준 2건을 개발했고요. 이 2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위원회 4회를 진행하였고, 또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모빌리티 서비스 분과를 운영을 4회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표준을 개발한 아이템인 2건 중에 하나인 음성인식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성인식 장치는 저희가 자율주행차용 음성인식 장치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계, 연구계,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선능, 정기적 선능, 환경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KS와 IS 규격,
참조하여 저희가 진행하였고요. 음성인식에서 기본 성능에서는 음성인식, 거절, 오인식, 비목적 발생에 대한 오인식률 등을 포함이 되고 기타 환경에 대한 단락, 기후, 기계적 부하 등으로 내용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기존의 ISO 규격의 17386의 지능형 교통체계 조속주행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16787의 주차 지원 시스템, 20900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책정하였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성능 요구사항만 나와 있지 환경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환경 신뢰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서 단체 표준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배포해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표준 문과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 분과는 올해 모빌리티 서비스로 총 4회를 진행을 하였고요. 분과장으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의 문영준 단장님으로 위원장이 되시고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간사기관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총 20인이 여기서 참여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이제 총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은 화상회의와 대면 화상 그리고 직접 이제 자율주행 2차 때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하여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분과 운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분과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ISO TC 대응하기 위한 TC 204, 워킹그룹 558, 9, 10, 17, 19에 대응한 내용들을 목표로 잡았고요. 여기서 운영 방안은 범부처 산업발전 전략 및 국가 R&D 정책에 맞춰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분과회에서는 저희가 도시명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이용한 표준화 이슈를 논의하였고요. 그 아래에 TC204, 그 다음에 서브워킹 그룹 17.1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3차 때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표준화 로드맵을 저희가 공유를 하였고요. 그 이후 VRU2X 통신연기 기반 이동 지원 서비스 관련 표준 안건을 소개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국가 R&D 소분류 분야 매칭하여 표준을 개발하는 안을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용자 편의 증진 서비스, 도시 기능 효율화 서비스, 국민 안전 서비스가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4차 분과 회의 때는 저희가 이제 이 3가지에서 또 3가지를 나눠서 총 9개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4차 분과회의를 통해서 나온 9개의 로드맵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이용자 편의 증진 서비스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실시간 수요 대응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도시기능 효율화 서비스 분야에서는요, 공공행정 및 도시관리 서비스,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오류 대응, 자동 및 원격 제어 서비스, 국민안전 서비스 분야에서는요, 대국민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 긴급 군안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 교통사고 예방 순찰 서비스로 총 이제 20명 중에 2명씩 그룹을 묶어서 지금 표준안을 도출을 초안을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에 모빌리티 서비스 부표준 문과 7에서 운영위원회 4회 이상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월 2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규로 작성이 만들어진 분과이기 때문에 좀 의욕이 넘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모빌리티 서비스 표준화 관련돼서 이 진행 소분류 9개에 대한 표준화 개발 로드맵은 국가 R&D와 매칭해서 지금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SIP 특허법인의 홍성욱 변리사입니다. 저희는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표준 및 표준 연관 특허 개발 계획 및 표준 기술 관련 특허 동향 분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기관을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변리사 10명을 포함해서 전체 43명의 특허 분석 조사 인력이 오늘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전체 사업 기간 내에서 표준 및 표준 연관 특허를 포함해서 전체 18건, 그리고 특허에 대한 대응 회피 전략 보고서 14건을 저희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그 ISO TC 204 워킹그룹 3의 그 정밀 도로 지도, 그다음에 ISO TC 22 SC 31의 차량 내부 통신 관련된 표준 및 표준 특허 관련된 동향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이에 따른 출원을 해서 권리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참여기관들께서 지금 표준화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고 계신데 정작 그 표준 기술이 특허를 권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재산권이 될 수가 없고 독점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연구 성과로 나오는 그 표준 결과물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설사 특허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경쟁사들이 그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우리가 표준 기술을 상용화하는 경우에 어떤 침해 이슈가 있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허를 얘기할 때는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권리화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것은 표준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문서에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표준 문서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특허 침해가 발생되는 특허, 이걸 표준 특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올해는 이런 표준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세웠습니다. 우선 그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 특허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참여 기관들께서 지금 활발하게 이제 표준 기거문을 제출하고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 표준 기거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표준화 회의에 따라서 표준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안 단계 이전에 저희가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우선 가출원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분할 출원의 보정을 통해서 특허가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표준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완성 단계가 되거나 어떤 발급 보급 단계가 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그 관련된 참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게 표준 특허가 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검토해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바로 이제 표준에 편입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투 트랙으로 짤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표준 연관 특허 관련해서는 표준 특허는 표준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침해가 되는 케이스고 표준 연관 특허는 표준 기술은 아니지만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 어떤 그런 증거가 되게 큰 그런 이른바 알박의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기술 사용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 특허,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 연관 특허라고 명명을 지었고요. 이런 표준 연관 특허를 저희가 창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표준화 작업 중에서 표준 기술은 되지 않지만 실제 이 기술은 표준 기술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이걸 꼭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정의 내용을 갖는 그런 특허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2건의 그 특허 대응 회피 전략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참여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어떤 표준이 될 수 있고 특허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특허를 확보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그 2건에 대해서 2개의 표준 아이템에 대해서 특허 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ISO 17572-4에 대한 표준 분석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ISO 111-2에 대한 표준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각 2건에 대해서 어떤 출원 아이템, 특허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출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KT에 대해서 현재 표준 활동을 하고 있는데 ISO TC 204 WG17N 2505에 대해서 이른바 그 긴급 호출 지원 서비스 관련된 그런 표준 기술이 되겠는데 이거 관련된 저희가 표준 구현 특허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그 동향 분석 보고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에 대한 정장 문서, 예컨대 어느 나라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기술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상위 출원이 어떤 경쟁력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표준 관련 특허 분석에서는 실제 그 관련된 기관들이 표준 특허, 표준 문서와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선별했고 과연 그것들이 특허 침해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표준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표준 구현 특허로서 또 침해 이슈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그 특허 아이템을 도출했고요. 각각의 그 표준 그 문서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과 저희가 특허의 청구항을 비교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뭐 클레임 차트라고 하는데 그걸 작성하면서 실제 특허로서 될 수 있는지, 표준 특허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ISO 1757-4 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웹 및 그 ITS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술로서 매핑 및 그 레퍼런스 관련된 그런 표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특허 정량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가장 넓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의미 있는 거는 해당 미국 그 국가에서 출원인의 분포를 보니까 실제 그 내국인보다는 외국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걸 내용을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실제 국내 기업은 아직은 좀 많이 미진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뭐 한국, 유럽, 일본, 미국을 봤을 때 전체 가장 그 큰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은 독일의 컨티넨탈 그룹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일본 기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에 의해서 독점권이 향후에 좀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7위를 랭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좀 전에 그 특허를 기반으로 어떤 의미 있는 핵심 특허 10건을 선별했고요. 그 중에서 4건에 대해서 실제 표준 문서하고 관련된 특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실제 표준 특허가 되는지 대해서는 그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 문서와 청구항을 비교해서 클레임 차트를 확인해서 실제 개별적으로 특허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특허 4건을 선별했는데 그 중에 2건 아직 등록되지 않았고 2건은 그 실제 피할 수 있는 그 이른바 권리 범위 회피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어떤 사업화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출원 아이템 관련해서는 아까 KT에서 이제 활동한 표준화 기구에서 나온 특허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나온 그걸 대응해서 만든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은 저희가 ISO 1757-4를 기반으로 복층에 있는 차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객체 정보를 확인하는지 대해서 표준 구현토를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차년도에도 이제 그 특허 대응 협회 전략 보고서는 2건을 만들 예정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표준 특허 및 표준 구현 특허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